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카드로 알뜰살뜰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뵌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러게 한 주 네. 쉬었더니 너무 빨리 보고 싶었는데. 네.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알고 보니 이 카드를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무심코 쓰게 되거든요, 카드는. 네, 맞습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잖아요. 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도 너무 많아도 걱정, 너무 없어도 걱정이거든요. 네. 신용카드의 기능과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면 네. 나한테 맞춰서 꼼꼼하게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포인트도 쌓아서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너무 이제 소비가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하시면 현명하게 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도 분명 신용카드 쓰실 텐데.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저는 사회 초년생 때는 한 3장에서 5장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오. 다다 익선이 아니구나. 그래요? 이 사실을 깨닫고 네. 한 장으로 줄여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비나 이제 주유비 이런 거 할인이 좀 되는 카드를 쓰고 있고요. 네. 통신비 할인 이 정도 기능이 있는 할인 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그 금액 한도까지 막 채워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다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미래의 돈,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을 미리 땡겨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한도를 딱 정해놓고 한 장의 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신용카드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재테크의 일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이 말씀 맞아요. 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시면 신용카드도 재테크의 일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소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우리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네. 소득공제를 사용한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300만 원 한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다 신용카드로 썼다고 그게 다 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로 공제받는 혜택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신용카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많이 쓰셔서 포인트 쌓이고 네. 할인 혜택 많이 챙기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는 뭐 특별히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렇지만 할인 혜택 있다고 해서 카드를 만들어 본 경험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도 쌓고 알뜰하게 또 할인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쌓은 걸 그대로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저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이 포인트를 쌓으면요. 그 포인트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는요. 또 돈을 더 쓰고. 큰 소비를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소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런 거군요. 백화점에 가서 뭐 얼마 이상 사면 상품권 그렇죠. 준다고 해서 안 사도 되는 물건 더 사는 것 같은 네, 그 그런 상품권 느낌이.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돈을 소비를 쓰고. 하기 카드도 때문에.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포인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4632님 문자 주셨는데요. 60대 전업주부입니다. 신용카드는 빚지는 기분이 들어서 체크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신용카드를 쓰면 이런저런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나중에 연회비나 빚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하지 뭐 딱히 설명들은 못 하더라고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쓰는 게 정말 나은가요? 그리고 신용카드 잘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저는
이 체크카드를 쓰셨던 4632님이 더 현명한 소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친구들 모임에서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하실 거 그랬어요? 네,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네. 네, 신용카드는 사실 매달 빚을 지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도 신용카드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 안에서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만큼 차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신이 스스로 그 돈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돈을 쓰고 나면 통장에 이제 얼마 정도 남아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신용카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산을 초과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할인 혜택과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기능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요. 소비 자체가 커질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의 또 하나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할부 기능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할부 물론 쓰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제 무이자 맞습니다. 할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최근에 알았어요. 이런 할부 기능이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하고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할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가 있는데 체크카드에는 할부 기능이 없다는 게 참 재밌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에는 할부 기능이 있어요. 네, 있죠. 할부로는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홈쇼핑을 보면은 광고가 나오면서 큰 금액이지만 100만 원짜리 상품이지만 할부로 네. 10개월 무이자로 하면 네. 싸게 살 수 있다. 네. 월 1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광고를 많이 하는데 네. 상당히 마케팅적인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 네. 할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1982년, 81년도에도 가전제품이 나올 때도 7개월 할부, 3개월 할부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할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포인트를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그러게 많아요.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모르고 있고요. 네, 포인트를 많이 주는 카드라고 해서 그거를 썼는데 맞습니다. 할부라서 포인트가 안 적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이자 할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10개월, 8개월 이렇게 무이자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무이자를 하고 나면 이자는 들어가지 않아서 좋지만 그 달의 소비 금액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생활비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용카드로 할부로 이렇게 사용하시기보다는 돈이 있으시기 때문에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4632님이 훨씬 더 현명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신용카드 잘 고르는 법도 더불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신용카드 정말 많아요, 요새. 네, 신용카드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오히려 신용도를 높이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교통,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할인이 이제 많이 되는 그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외식이나 커피를 또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네. 매달 한 달에 3번, 4번씩 영화 관람 보시거나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화된 신용카드가 있어요. 네. 이런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탔을 때 마일리지 이렇게 쌓이는 카드도 있으니까 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시고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신용카드도 좀 종류가 좀 가짓수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진짜 고르기 복잡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것도 해당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해당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갑에 보면 카드 지갑이 따로 나와 있고요. 네. 지갑을 열어보면 카드 5장, 6장씩 가지고 있는데 네. 커피 마실 때는 이 카드 써서 할인하고 네. 외식할 때는 이 카드로 해서 할인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인을 막 이렇게 받다 보면은
다 할인될 것 같지만 네. 그러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한 카드에 전월 사용 실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카드를 최소 10만 원이나 30만 원 이상을 써야만 그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카드를 너무 많이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기보다는 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나한테 딱 맞는 카드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카드의 가짓수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 얼마 전에 연말정산으로 이제 그 많은 환급금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토해내신 분도 계시는데 네. 어떤 이제 고객분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작년에 너무 안 쓴 것 같다고 신용카드로 돌려받은 금액이 너무 없어서 속상하다고 돈을 토해냈다고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체크카드를 꾸준하게 쓰셨고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쓰셨기 때문에 네. 그 작년에 소비한 금액 자체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조금 더 낸 케이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안 쓰셔서 돈을 더 안 쓰신 거예요. 반대로 돈을 더 많이 모으신 케이스죠. 세금을 낸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신용카드로 돌려받는 게 더 중요한데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작년에 아니면 올해 총 소비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저축했는지를 챙겨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신용카드 가짓수도 뭐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3주 전이에요. 네. 3주 전에 여성 고객이 20 후반대 29세 정도 되신 네. 여성 고객이 오셨는데 저랑 상담하기 전부터 카드를 3장, 4장씩, 5장씩 쓰고 있다가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소비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막 잘랐어요. 네.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받고 이제 이제 6개월,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도 소비 통제가 안 되니까 그날은 저한테 카드를 들고 와서 가위까지 가방에 넣어가지고 제가 소장님 보는 데서 카드를 잘라야 네. 다시는 카드를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재밌는 경우네요.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질문 가운데 좀 정리를 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박기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빗물처럼, 사랑은 늘 그렇게.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에 함께하는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카드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 또 들어왔어요. 6331번 쓰시는 청취자분. 지인들 보니까 소득공제 받는 용도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던데요. 저는 큰 금액 결제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달마다 결제 금액이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만약 대부분의 소비를 신용카드로 하면 그만큼 공제가 다 되는 건가요? 참고로 소규모 개인 사업자입니다. 하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들쑥날쑥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체크카드에 예산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딱 넣어놓고 그 안에서 쓰시면 딱 통제가 되는데요. 네. 신용카드를 쓰시기 때문에 소비는 들쑥날쑥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네.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카드 사용하셨을 때 소득공제랑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 처리를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신용카드를 무조건 쓴다고 이게 다 소득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로 안 해줍니다. 네. 근로소득자에게만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 사업자분들은 카드를 쓴다고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대신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매입을 하셔야 되고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카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럴 네. 때는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사업을 위한 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네. 비용 처리를 받는 거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또 4958님, 가게 하는 1인 자영업자라고 하셨어요.
자동차 구입, 등록금 등 큰 금액은 카드가 편리하고 세금 추징에도 효과적이겠죠. 세평 김밥집에 카드 내시면 저희 망해요. 이렇게 써 붙인 거 보고 웃었지만 다른 식당이나 소규모 상인들은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3,000원 짜장면집에 카드 내는 손님과 주인이 서로 민망해하는 모습도 봤어요. 우리나라처럼 카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해요. 사용자 혜택도 좋지만 상인들의 세금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소상공인 같은 그 1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소비자는 뭐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또 현금 영수증 처리까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또 카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건가요? 예, 같다고도 볼 수 있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시골 그 골목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가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보다는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전통시장을 또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카드나 상품권이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만약에 저희가 3,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서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수익도 얼마 안 남는데 카드 수수료가 나갑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의 또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차라리 하실 거면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좋고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따로 또 빠져나가고 네. 관련된 통신비가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차라리 현금 영수증 결제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가능하면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국가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투명하게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네, 카드를 안 받는 것은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저촉되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가능하면 현금을 활용하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내역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이렇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서로 흔히 말하는 윈윈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선 9166번 쓰시는 분은 저도 얼마 전에 신용카드 접고 체크카드만 씁니다. 네. 소비 촉진을 줄여야 가게가 풍요롭지요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시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체크카드를 쓰시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한 달 생활비의 20%가 줄어들게 네. 됩니다. 네. 제가 많이 경험했고요. 신용카드는 확실히 소비를 키우는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인 혜택, 할부 혜택, 포인트에 연연해 하지 마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네, 그리고 9431번 쓰시는 분. 체크카드만 쓰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는 카드에서 연회비가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방법이 있을까요? 쓰지도 않았는데 연회비가 나가는 이 연회비는 건가요? 기본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가입비처럼 나가는 거고요. 거의 쓰지 않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네. 연회비가 나가지 않는 카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카드로 바꿔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통신비를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이체를 해놓는다거나 네. 뭐 기름을 넣으실 때 주유비 정도까지만 사용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네. 그리고 사용을 하시고 제때제때 잘 상환하시면 신용도가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한두 장의 네.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적절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2709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동생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카드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카드는 하나만 몇 년씩 쓰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새로운 카드로 바꿔가면서 써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연회비도 안 들고 혜택도 많다면서요. 정말인가요?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하셨네요. 네, 요즘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용카드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요. 네. 새로운 카드들이 또 혜택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갈아타시는데 이렇게 갈아타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이나 무선 인터넷 쓰면 통신사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려고 하면 막 잡고 네. 더 많은 혜택 준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카드사에서도 신용카드를 계속 만들고 새로운 혜택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회비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혜택이 큰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매번 새로 발급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네.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카드사에서 이렇게 공짜로 퍼주지만은 않습니다. 네, 매월 그렇겠죠. 카드 실적이 최소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거나 네. 할인 혜택은 월 1회만 제공을 한다거나 네. 이런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카드 발급해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소식을 전해주실 때는 매년 적금 통장 많이 개설해서 저축 늘려가고 있다. 이런 문자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좀 짧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질문이 기네요. 0363님 마일리지 모아서 여행 가는 사람들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마일리지 카드 쓴다고 추천을 하기도 해서 저도 마일리지를 한번 쌓아볼까 하는데 마일리지 주는 신용카드와 일반 포인트 주는 신용카드가 연회비도 너무 다르고 사용 금액별로 주는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각각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마일리지 카드에 함정도 많다고 해서 망설여집니다. 알아둬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 카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대신에 연회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마일리지 카드를 이제 사용하셔서 적립을 하시려고 하실 때 10,000원 이하의 금액 같은 경우 결제를 하시면 마일리지 적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소비를 더 많이 하셔야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을 어떤 그 포인트로 전환하고 포인트를 또 마일리지 포인트로 전환해서 마일리지를 쌓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내 돈 10만 원 입금해서 마일리지 한 6천 마일 정도로 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를 좀 쌓아서 네.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팁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럼 카드사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통장 은행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무식한 네, 질문을 오케이 하네. 캐시백도 있고 무슨 하나 포인트도 있고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상호 전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현금 입금하고 이체하고 전환해서 마일리지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상담 많이 받아봐야겠어요. 네, 네. 우리 이제 소장님께도 자주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4606님. 카드 쓰는 요령 확실하게 배워갑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수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 잘해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 혜택과 포인트가 좋아 보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거든요. 네. 신용카드 사용을 조금 줄이시고 네. 적절하게 소비 통제하셔서 돈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카드 잘 쓰는 법에 대한 재테크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지막 노래 띄울 차례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 라라 파비안의 The Last Goodbye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